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사과대추를 재배하다 보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새 순이나 새 잎이 타는 증상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가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그 가설에 대한 저희 농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냉해 피해입니다. 냉해란 것은 이제 작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져서 생육하는 데 지장을 주는 걸 뜻하는데요. 보시면은 2019년 4월 달에 일자별 온도 표시를 해봤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추가 발화를 하는 시점에서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5월달 보면은 오히려 작년보다 상승했다가 그 후로 갑자기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나무가 적성적으로 생육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한 5개년을 평균을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4월 중하순경에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새순이 타는 증상은 5월 10일부터 주로 시작해서 5월 중하순경에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6월달 개화기가 접어들면은 발생을 거의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것 가지고 냉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다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근거를 줄여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냉해라고 하면은 하우스에서는 발생이 피해가 미미하거나 없어야 되는데, 올해도 상당수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 하순경에 강풍주의보가 불 정도로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도 낮아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개폐를 했다면 올해는 대부분 닫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우스 안의 온도는 냉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상승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잎끝이 타는 증상이 올해도 발견된 걸로 봐서는 냉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한림농원 시설 견습장에 나왔습니다. 자, 나무 5년생 나무에 최근에 새싹이 나왔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참 개화와 결실 중인데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싹이 나왔고, 그리고 새싹 끝부분, 잎 끝부분이 현재 마디마디마다 타는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나온 싹이고요. 이게 실내에서 그리고 6월 중하순경에 발생했는 걸로 미루어 냉해 피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지에서도 발견되는데, 그게 6월 중순에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이면은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냉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온도인데, 실제로 노지에 가보면은 새순이 타는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노지 견습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엽에서 이렇게 끝이 타 들어가는 증상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노엽에서 타는 증상은 5월 초 중순에 발생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쪽을 보시면은 밑에 신초고요. 신초를 적심했는 위에 다시 올라왔지만 여기 또 탔습니다. 이거는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발생했는 신초인데, 이 역시도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양 끝부분이 탐하고 지금 세력을 받고 있는 아주 약한 부분에는 깨끗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6월 달에도 끝이 타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도와 상관없이 나무의 세력, 즉 수세에 따라서 끝이 타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즉, 직립을 하는 가지일 경우에 가지 밑부분은 검게 변해 있었고요. 즉, 세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잎끝이 타는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순 자체가 밑으로 향하거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그런 증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후가 아니라 나무의 수세에 따라서 잎 타는 증상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가에서 새순이 이렇게 뻗어 나왔는데요. 세력이 보면은 그렇게 센 편도 아니지만 이렇게 잎마다 끝이 타는 증상이 연초기에 끝이 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하지만 요 밑에 보면은 다소 세력이 약한 새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이 타는 증상이 아주 미미하게 나오거나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똑같은 시기에 나온 순이지만 세력을 많이 받는 새순일수록 잎이 타는 증상이 나타나고, 세력을 약하게 받는 것일수록 영향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잎 끝이 타는 증상은 맹효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저희 농원의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혹파리 피해입니다. 노짓은 발생하지 않지만 시설의 경우 간혹 5월 달에 혹파리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따뜻했고 올 5월이 평균 이상의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혹파리가 피해주는 증상과 이 새순이 타는 증상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혹파리는 새순의 최상단부만 가해를 합니다. 즉 하단부에 있는 노엽이나 그런 거는 가해를 하지 않지만, 새순이 타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가지 내의 잎사귀마다 다 피해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혹파리는 잎을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말린 잎을 열어보면 그 안에 애벌레가 있으면 알 수 있는데요. 새순 같은 경우에는 잎을 말지 않고 잎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타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혹파리 피해를 입은 것은 잎이 말려 있을 뿐이기 때문에 또 광택이 납니다. 하지만 새순이 타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새순이 끝으로 타면서 이 끝부분이 수분이 다 증발해 있는 것처럼 바스러지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새순이 타는 증상은 혹파리 피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탄저병 또는 세균성병입니다. 우선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탄저병은 탄저포자가 식물 체내에 침투해서 장복기를 거쳐서 이렇게 발열을 하는데, 보통 침투하는 시기가 5월에서 6월달, 그리고 바로 나타나지가 않고 3개월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즉 새순이 타는 시기는 5월에서 6월 초순까지로 할 수 있는데, 탄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바로 침투한다 해도 7, 8월, 늦으면 9월 달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시기가 다르다 할 수 있고요. 세균성 병은 상처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비와 바람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난 부분에서 균이 침입을 해서 그래서 세균성 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보통 7월에서 8월 달에 발생을 합니다. 이 역시도 새순이 타는 현상과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병균에 의해서 새순이 탄다고 하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의 가설을 알아봤고 그 가설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서 여러 개 가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그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를 저희 역시도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한림농원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새순이 타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개 가설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새순 타는 증상에 대한 저희가 주장하는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Sta la pumpa, sta la pumpa, sta la pumpa, sta la pumpa.